옛날엔 저랬는데 오늘 뭐 전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글을 잘 쓰려면 말을 많이 해보고 또 말을 잘하려면 글을 써야 된다. 아니 이발소에 가면 언제 끝나요? 언제? 이발사가 그래요. 머릿결도 왜 이렇게 좋냐고. 그럼 어디 가면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그래서 굳이 뭐 꼭 책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컨텐츠는 있어야 된다. 저는 앞으로 이런 오디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것도 다 어찌 보면 책이에요. 말문이 막혀서 쓸 글이 안 떠올라서 당황한 모든 사람을 위해 강원국이 집대성한 좋은 말과 글의 조건.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나오는 거예요? 와, 오늘 강원국 선생님께서 저희 예. 다독다독에 두 번째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너무 안 반긴다고 지금. 저 뭐 2년 만에 나왔거든요. 네. 18년 9월에 모셨어요. 이 자세와 태도가 두 분 태도가 많이 변했어요. 저희가. 옛날엔 되게 공손했는데 네네. 거만해지셨고요. 그때는 되게 반겼는데 네. 지금은 뭐 거의 우리가 사정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 다독다독이 돼 있는 것 지금 같아요. 내적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셨다. 너무 겉으로 기쁘다. 보여주세요. 네. 한번. 옛날엔 저랬는데 오늘 뭐 전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왔어 이런 표정이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발열 검사, 발열 체크, 코로나 발열 체크를 시국이 시국인인 안내드렸지요. 만큼.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참 영광이고요. 정말 그때 강원국의 글쓰기 책으로 모셨었는데 네. 근 2년 만에 나는 말하듯이 쓴다. 새로운 글쓰기 책을 내셨어요. 예. 계속 내야 이제 인세가 들어오니까. 네. 여기도 그렇게 밝히셨어요. 이제 말하는 쪽으로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썼다. 예. 아니 제가 한 2년 동안 강연을 해보니까 네. 예.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난 글만 잘 쓴 줄 알았더니 말도 잘하네. 그래서 뭔가 말하기 시장에 네. 좀 진출을 해야 되겠다. 네. 나의 성공 경험을 네.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글쓰기 책이자 말하기 책으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출간 이유 이런 내용들도 너무 솔직하게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뭐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쓰실 수 있겠어요. 근데 말하기 시장에 가보니 내가 말도 잘하고 말하기 시장이 넓네? 크더라.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내가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아니 그게 사실이고 저는 네. 이 생각과 말과 글이 일치합니다. 네.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듯이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당신의 이렇게 장점과 단점까지 너무 솔직하게 밝히시는 그 매력이 너무 곳곳에 재미 요소처럼 숨어 있어서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저희가 네.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네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강원국 선생님 하면 이렇게 글쓰기 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책도 나는 말하듯이 쓴다라는 제목이라서 그냥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좀 책을 읽었는데 사실 뭐 글쓰기 책이긴 한데 저는 중간중간에 이건 되게 자기계발서 같기도 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참 지난 책도 그랬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곳곳에 유머가 너무 많이 녹아 있어서 제 책의 장점이죠. 네,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가 뜬금없이 팍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 재미들이 있어서 또 네. 보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직장에서 또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많이 들었어요. 그죠. 직장 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직장 생활 잘하는 법. 특히 그렇죠. 보고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단순히 뭐 글쓰기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네. 어떤 처세라든가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담고자 노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꼭 글쓰기 책이라고 제목은 적혀 있는데 꼭 글쓰기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었고 좀 자기 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정말 글쓰기 내가 관심이 있다. 근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책으로 좀 시작하셨으면 시작이 좋겠다. 아니라 이 책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책 봐서 안 되는 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책은요? 지난 책은 그건 그때 얘기고
되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이건 이번에는 여기에 집중해야죠. 그 말씀은 네. 지난 책이 역주행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근데 진짜 지난 책과 이번 책을 조금 같이 보시면 정말 글쓰기 책은 더 안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 입장에선 그렇게 들더라고요. 생각이. 네. 요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는 딱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 이렇게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글은 길을 찾아내는구나.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글쓰기 책에 대해서 더 쓰실 말씀이 있으실까? 왜냐면 총망라해 주셨어요. 저번에도 이미. 근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와 또 다른 성장이 있다는 걸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할 곳이 없어 보이는 강원국 작가님께도 글쓰기와 삶의 깊이에 대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이 가도 끝이 들었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성장하시겠구나. 제가 감히 이런 이렇게 선생님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주제 넘어 보일 수 아니에요. 있지만 더 재밌게 또 삶도 더 깊어지신 느낌을 받았고요. 네. 저 역시도 말하고 글 쓰고 하는 것은 세상과 관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태도이자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 글에 남겨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냥 글쓰기 말하기가 아닌 어떻게 사람과 또 세상과 관계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울 게 많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 다독다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말하는 것과 글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제가 딱 얘기하고 싶은 단어가 막 맴돌기만 하고 생각도 안 나서 너무 그거 있잖아. 저는 항상 그래요. 근데 좀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나이보다는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많고 또 이렇게 대단한 작가님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어려워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말하기와 글쓰기를 이렇게 잘 통합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겠다,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얻었고요. 제가 진짜 느꼈었거든요. 작가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뭐 작가라고 해서 저같이 다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네, 그죠? 네, 그런 분도 그런 계시긴 분 했었어요. 많이 계시죠. 저자분 중에도. 네. 대부분은 말씀을 그러니까 잘 하셨지만. 뭐 그래도 저같이 잘하지는 않았겠죠. 조금 더 말씀하셔야 알 수 있어요. 이제 막 대들어.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계속해서 말해본 사람들은 글을 잘 쓰고. 저도 이제 그 강원국의 글쓰기 쓸 때 그때는 내가 안에 있는 걸 다 퍼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망라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정말 망라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읽은 분들이 너무 다 내놓지 않았냐. 내용이 너무 밀도가 높아서 오히려 읽는데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조금 물을 타서 조금씩 이렇게 분량을 좀 늘려서 다음에 또 써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한꺼번에 너무 그러니까 좀 진하다 하는데 2년이 지나 보니까 또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성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다시 물이 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퍼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차고 이게 넘쳐서. 그런데 이거 이제 쓰고 정말 이제는 쓸말 없을 것 같아. 글쓰기에 대해서 또 쓸말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제는 정말 이게 이제 끝판왕이지 않을까. 그때도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그때 팔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런 느낌, 용맹정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습관으로 글쓰기를 다른 작가분들도 되게 예를 많이 드는 걸 봤어요. 이제 저도 글쓰기 책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강원국 작가님은 일단 안경을 닦는다. 그러면 글이 써진다고 한다. 이제 루틴하게 마지막이 이제 안경을 닦는 건데 글쓰기 전에 이제 그렇게 쌓아 나온 것들은 결국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개워냈는데 네. 더 없을 것 같은데 또 나온다는 이런 게 거나 똑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썼나? 술 마실 때 더 이상 못 마시는 상태가 되잖아요. 네네. 여기서 한 잔 더 들어가면 토할 것 같은. 네네. 그럴 때 꼭 누군가 한 병, 여기 한 병 더 그러잖아. 그때 그 사람 정말 밉잖아. 아, 죽을 것 같은데, 예. 아줌마 여기 한 병 더. 그럴 때 못 마실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다 들어가요. 마셨어요. 나갈 때 보면 다 마셨어. 음. 이 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도저히 못 쓸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써지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죠, 처음에는. 책도 쓸 때.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네. 다 또 써지는 게 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서평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게 글쓰기로만 콘텐츠를 다 채우기가 조금 힘드셨다는 느낌이 드는 게 처세 막 이런 거 담겨 있는 게 그 눈치 채셨나? 보면 이렇게 색깔도 달라요. 이렇게 처세나 이런 쪽에 가까운 거는 살짝 파란색이에요. 말하기 그쵸. 쪽 그런 쪽입니다. 예, 그 예. 별색으로 한 건. 아,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여기엔 근데 뭐 그렇게 꼭 떨어져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다 그럼. 도움이 되고 또 융합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되게 재밌게 또 유익하게 봤습니다. 네. 제가 봐도 뭐 어디 한 군데 뭐 이렇게 소홀한 데가 없어요. 네. 마지막에 끝내실 때 내가 봐서 정말 잘 썼다 이런 말씀 보면서 잘 쓰셨는데 직접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다. 나는 그런 자세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너무 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자기가 모습이. 네. 쓴 글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자랑하지 못하는 글을 내놓으면 안 되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자신해요. 네. 너무 부러워요. 자, 이 네. 나는 말하듯이 쓴다 이 책에 대해서 저희 다독다독 독자님들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제 기존 책에서는 이제 글쓰기만 다뤘는데 네. 이게 그 말과 글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말을 많이 해보고 또 말을 잘하려면 글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글로 준비하고 글은 말로 준비해야 된다. 말과 글이 순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뭐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고 말한 내용을 글로 쓰고 글 쓴 걸 또 누구한텐가 말해보고 이게 말과 글이 서로 교차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가는 거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글을 못 쓰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글을 많이 안 써서 그래요. 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과 글이 함께 가면 하나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걸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글과 함께 가는 말은 그냥 말 혼자 가는 것보다 원래 말을 잘하던 사람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 말과 함께 가는 글쓰기는 그냥 글을 쓰는 것보다 더 글을 잘 쓸 수 있다. 네. 정말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네. 글쓰기와 강의 이걸 병행해 보니까 물론 강의 이전에 또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말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굳이 뭐 강의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말과 글이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썼고요. 원래 책 제목은 이게 아니었고 뭐 말하듯이 쓰고 뭐 쓰듯이 뭐 말하자 뭐 이런 걸 원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안을 몇 개를 이제 출판사에 줬는데 출판사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요즘에 트렌드가 나는이 일단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나는 뭐뭐한다. 뭐뭐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게 있다. 왜냐면 어떤 글쓰기 방법론 중에 이건 하나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출판사에 그 상관없대요. 뭐. 근데 제목이 좋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출판사 안목이 이런 감각이 네. 다르구나. 벌써 이게 이제 4쇄를 찍었으니까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뭐 얼마 됐습니까? 지금 뭐 나온 지 6월 중순 넘어서 나왔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뭔가 손들어주고 자화자찬 타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작가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작가뿐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뭐 작가나 아니면 뭐 요즘엔 뭐 블로거나 유튜버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글이 바탕에 돼야지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친구에게 뭐 편지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뭐 필요하잖아요. 메신저 같은 거 보낼 때 다 물로 쓰죠. SNS 글쓰기도 그렇죠. 그렇고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작가분들은 읽으시면 화나실 거예요. 왜요? 아니, 글을 모르는 친구군 에? 어떻게 말하듯이 글을 써. 글이 그런 건 줄 알아? 그러면 365이 돼. 말과 글은 다른 거야. 글은 사유가 들어가야 되고 퇴고가 있어야 되고 말은 그런 게 없잖아. 그냥 즉흥적으로 하잖아. 고치지도 않잖아.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들, 네. 작가분들이라던가 아주 또 수준 높은 글을 쓰시는 분들은 전혀 이 책이 도움이 안 될 거고요. 그냥 일반 글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글쓰기가 두려우신 분들 네. 뭔가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을 좀 갖고 싶은 분들 동기부여를 받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수준이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작가론 뭐 이런 거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소설을 보면 그림 같은 소설도 있고 또 어떻게 저렇게 글을 썼을까 이렇게 맛이 나겠을까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때론 또 이제 이런 논리적인 글 같은 거 읽으면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글도 있어요. 저는 음성 지원이 되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제가 글 쓰는 방법 한 10여 가지를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로 들려주듯이 이렇게 전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 뭐 글 자체 완성도나 이런 건 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 없고요. 물론 제가 그걸 한다고 못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굳이 문학적일 필요가 없는 책이거든요. 감성적인 글을 잘 쓰신다고. 네. 원래 이제 그렇게 쓰려면 또 잘 써요. 그렇죠. 근데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주로 연설문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네. 이제 김호중 돌아가신 세 분 다 돌아가시는 김호중 회장님,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세 분 연설문을 10년 이상 썼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무슨 밥 먹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붙여가지고 그 일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면서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설문이라는 게 원래 말을 위한 글이잖아요. 예. 말을 위한 글. 결국은 말하려고 쓴 글이잖아요. 그렇죠. 연설문이. 그러니까 말과 글에 이렇게 걸쳐 있죠. 그러니까 사실 말하듯이 써야 돼요, 연설문은. 말같이 써야 돼. 맞아요. 그죠? 네. 돌이켜보니까 그 10여 년 동안 이 책을 쓰기 위한 준비가 그때 이미 좀 돼 있었지 않나. 근데 말과 글의 관계를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을 그만두면서 잊고 살았는데 내가 강의를 최근 몇 년을 해보니까 말을 해보니까 이제 그 관계가 연결이 된 거죠. 네. 말하기와 글쓰기가 무관하지 않구나. 이걸 서로 같이 동행해야 둘 다 잘할 수 있구나. 네. 내가 그 산 증인이구나. 그러니까요. 둘 다 잘하는. 네? 손 들고 해주세요. 아니 저기 유튜브에 네네네. 유명한 무슨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네, 유튜버로서 말씀하시고 뭐 유명한 강의하시고 이런 대부분 분들. 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절대 글로 준비해서 말하지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말하지 않거든요. 또 그분들이 또 책도 쓰고 또 글도 써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튜버가 대표적인 이 말과 글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 여기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네. 이 팟캐스트 이거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말과 글을 같이 하면서 네. 사시는 분이죠.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강원국 선생님도 유튜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왜 안 해주시나 이제 한 주 됐거든요. 예, 일주일에 2개씩 올려요. 처음 게시글 네.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네. 4일 전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올려서 일주일에 원래 2번 올리기로 했는데 한 600명 네. 구독자가 강원국의 말빨 글빨. 그렇죠. 뭐 말빨 글빨 구독자 이 정도면 빨리 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4일 전에 첫 번째 올렸는데 그 팬들이 막 네. 가셨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그런 건 네. 있겠지만 예. 네. 이 책의 시작도 이렇게 나와요. 이 책을 집어드신 게 저자가 워낙 유명해서 집어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영한다. 왜 집어들었겠어요? 그래, 저자 강원국 이름을 책이야, 뭐 바꿨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으시다. 그리고 네. 그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희 다독다독에 오늘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께 5분의 댓글을 뽑아서 강원국의 나는 말하듯이 쓴다 작가님의 책을 오. 네. 사인은 주나요? 사인해서 보내주시면 좋은데. 네. 해야죠. 아 정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사인 서적을 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댓글에 참고해 주세요. 그 제가 사서 보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출판사랑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탁드려놨어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 방송 많이 전파해 주시고 네. 네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네. 강홍국 선생님 채널도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1장의 제목이 말과 글의 기본이 되는 7가지 힘이라는 제목이에요. 7가지 힘.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쭉 해보니까 네. 말하기 글쓰기를 잘하려면 7가지 역량을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7가지 역량이 이제 질문하는 능력, 그 다음에 관찰하는 능력,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 비판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통찰하는 능력, 어떤 감성력 이렇게 네. 7가지인데 네. 내가 왜 이렇게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역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게 질문하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건 그냥 쓰면 되지 뭐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질문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쓸 때도 오늘 내가 뭐 했지 물어야 쓸 수 있거든요. 그건 뭐 기행문이건 독후감이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는 분도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거지. 상사가 야 그거 어떻게든 좀 알아봐라. 응? 그 무슨 문제 없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질문이 먼저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잘 뽑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질문 또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질문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쓰면 읽히지 않죠. 네. 저는 이건 이제 언제 알았냐? 원래 저는 질문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대신에 눈치로 그를 이렇게 때려잡는 사람이었어요. 묻지 않고도 잘하는 사람. 그 능력으로 직장 생활을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만 이제 물으면 하수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묻지 않고 썼는 이제 잘 파악해서 이제 썼는데 대통령 글은 쓰는 역량 딱 2가지면 돼요. 이제 하나는 요약하는 능력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빈칸을 채우는 능력이에요. 이게 두가 이제 눈치로 채워 넣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는 길게 말씀하시고 뭐 5시간 얘기를 하고 이것을 뭐 5분짜리 연설문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때는 한두 마디 이렇게 툭 던지면서 이렇게 써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10분짜리 연설을 써야 되는 경우 있고 근데 뭐 요약 능력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했던 게 이제 요약 훈련이니까 노트 선생님 말씀 노트 필기하고 그다음에 뭐 독서하고 공부하는 게 다 요약이죠. 네. 중요한 걸 밑줄 긋는 거니까. 네네. 그 눈치는 저는 특별히 이제 눈치가 좀 어릴 때부터 좀 있었어요. 네. 예. 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 눈치는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눈치의 힘으로 썼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다 접고 이제 내 글을
사회 나와서 이제 써보면서 보니까 질문을 할 줄 알아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를 글감을 찾고 또는 어떤 사색을 하고 한다는 게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내가 나한테 묻고 그러니까 자문자답하는 그것도 이제 질문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 책을 읽거나 이러다 또 반문해 보는 거. 이게 이제 다 질문인데 심지어 성찰도 질문이죠. 네. 이런 모든 게 질문이고 이 질문이 없으면 글을 쓸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나한테 묻고 내가 내 답을 가진 걸 쓰거나 아니면 뭐 모르면 찾아보거나 이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과정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 질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질문하는 질문하는 학생으로 커야 되고 직장 생활도 그래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지만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다. 왜 학교에서도 질문하겠다 이렇게 손들면 시선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나대? 뭐 이런 그렇죠. 시선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 용기를 필요로 해요. 우리 네. 사회는 질문을 하려면. 저는 다독다독하면서 이렇게 질문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질문이에요 이러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게스트 분들은 항상 질문을 받는 분들이니까 작가분들은 대부분. 근데 좋은 대답을 하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진행을 해보니까 네. 전 중간에 이제 그만뒀거든요. 네. 3개월 하고 그만뒀는데 그 얘기도 나와 있어요. 네, 그게 질문을 못해서. 이게 저는 예정된 질문밖에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질문하면 답변하면 그다음 됐고요. 그다음 질문 답변. 근데 역시 말을 잘하는 게 보통 이제 말을 잘하는 거에 거의 최고봉은 이제 방송 진행 이 두 분과 같이 이런 거거든요. 유희열님 정말.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사실 말 잘한 진행자들 뭐 유재석 씨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강점은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물어주는 능력이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딱 건드려서 물어봐 줬을 때 그렇잖아요. 저거 궁금했는데. 저거 알고. 그러니까 너무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는 거야.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쯤 우리 다독다독의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 그럼 말하듯이 잘 쓴다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빨리.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봤는데 제가 이제 말하듯이 쓴다의 네. 의미는 네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말하듯이 자주 쓴다. 음. 말을 자주 하지 않냐. 네. 자주 네. 써라. 네. 두 번째는 말해보고 써라. 그냥 쓰지 말고 말이 되는지 네. 혼잣말이라도 해보고 써라. 네. 세 번째는 독자를 앉혀두고 써라. 이거는 이제 말은 상대를 앞에 두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듯이. 독자를 앞에 두고 써라. 네 번째로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로 써라. 네. 네 번째에 대한 논란은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주장하는 게 이호덕 선생님도 그러셨고 볼테르도 말하듯이 쓰라고 했고 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말하듯이 썼을 때 훨씬 잘 읽힌다. 네. 그러니까 구어체로 썼을 때 잘 읽힌다. 예. 근데 이제 사유가 깊은 분들은 아무래도 문어체가 되는 것 같아요. 구어체로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글은 또 읽기도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도 되게 말하듯이 쓰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신 거잖아요. 뭐 쓰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가 되게 잘 읽히고 쉽게 읽혀요. 네.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데 왜 그러면 사람이 글을 눈으로 읽는 것 같아도요 소리로 들어요. 그쵸. 소리로 들어요. 자기 맞아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술술 읽힌다는 것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고 그래서 역으로 이제 말하듯이 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글 쓰듯이 말하는 건 어떤 거예요? 글 쓰듯이 말하는 건 저는 그 메모를 하고 말하는 거. 그래서 말은 메모로 준비해야 된다. 글로 준비해야 된다.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네. 메모하는 습관 없이 말 잘할 수 없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생각해 본 것을 메모해 두면은 더 생각이 잘 나고요. 메모를 해둔 사람은 말하고 싶어져요. 그걸 써먹고 싶어져.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 메모로 준비하고 말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무슨 말하기를 앞두고 이게 메모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늘 메모를 하는 거예요. 말할 거리를 준비해 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생각이 의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평소에 꾸준히 메모로 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때 말해야 될 때 그걸 갖다 써먹으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평소에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 어떤 글쓰기에 대한 습관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을 잘하든 글을 잘 쓰든.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가 자주 쓰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그 말하듯이 써라에 메모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그 말하듯이 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야 메모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때는 뭐 장보기 메모 정도. 그건 친구랑 메모- 카톡하기. 정말 그건 메모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적었었다면 내가 어떤 내 안에서 글감을 찾아볼 테야라는 생각이 들어서야 제 생각이나 글들을 메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여기 책에 보면은 우리 살 날이 굉장히 긴데 회사만 바라보지 말고 말하기와 글쓰기의 발전을 통해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구축하자라는 말씀을 여기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책이 필요한가요? 다른 사람들도?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은 어디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걸 정체성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읽기 듣기 잘하면 돼요. 오히려 말하기 쓰기가 그 직장 생활의 승승장구에 부담이 돼요. 네. 읽기 듣기에 능해야 돼요. 말하기 쓰기 잘한다고 그래서 직장 생활 보고서를 쓰는 건 쓰기 아니냐? 쓰기 아니에요. 그 읽기 듣기예요. 간파해내는 거죠. 읽는 능력이죠. 뭘 요구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그거를 글로 그냥 바꾸는 거지 읽기 듣기예요. 그건 마치 대통령 연설문을 제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말씀을 듣고 대통령 생각을 읽어서 글로 바꿀 뿐이지. 그러니까 읽기 듣기 능력이 직장 생활 다닐 땐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한데 근데 밖에 나와 보니까 제가 나와 보니까 뭐 읽고 듣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거 없이 독서하고 뭐 강의 안 듣고 읽기 듣기 없이 다른 건 못해요. 그건 기본인데 거기에만 그치면 남의 말 듣고 남의 글 읽고 남의 생각 읽고 이것만 하면 내 것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내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없는 거죠. 내 말과 내 글이 나죠. 어디 다닐 때는 어디에 다닌다는 게 내 정체성이지만 거기를 나왔을 때는 내 말과 글로 살아가거든요. 내 말과 글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견 이런 걸 담아서 그걸 나로 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누구나 그런 시기가 오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기가 너무 길어요. 직장 생활에 저는 이제 2배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직장 생활을 만약에 30년 하신 분도 그 생활 한 60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굳이 뭐 꼭 책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컨텐츠는 있어야 된다. 저는 앞으로 이런 오디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것도 다 어찌 보면 책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독다독 쭉 모아놓으면 정말 엄청난 전집이죠. 꼭 글로만 책이 써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음성으로건 뭐 영상으로건. 그런 걸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게 소위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는지를 한번 보세요. 말하고 글 쓰고 사는 거죠. 그러게요. 유튜버들이. 나의 글, 나의 말. 근데 담아두는 거죠. 앞으로는 네. 누구나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걸 앞당기고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뭐 기술의 발전도 그렇고. 그렇죠.
네. 자기 생각과 자기 뭔가 콘텐츠가 없으면 진짜 점점 불안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더 좋았던 게 단순히 이렇게 글쓰기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도 책에 좀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을 조금 자각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아 내가 뭔가 나만의 콘텐츠를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얻게 해주는 게 있어서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 네. 그러냐면 저는 아주 최신의 경험이에요. 오래된 경험이 아니고 네네.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제가 겪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5, 6년 전만 해도 제가 강의를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제 책도 없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가면 뭐 인물 정보나 거기에 뭐 사진도 있고 뉴스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뭐 쭉 그 코너가 있잖아요. 네. 블로그도 있고 다 빈칸이었어요. 완전 황무지였어요. 깨끗했어요, 거기가. 근데 한 5, 6년 사이에 그 칸을 다 채웠어요. 네. 내가 이 채우는 과정을 통해 뭘로 채우냐? 말과 글로 채운 거예요. 네. 말과 글 말고는 거기를 채울 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는 외모가 뒷받침이 되니까 그쵸. 네, 그쵸. 이 사진이나 네. 영상이 잘 받쳐주죠. 네, 유튜브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듣고 이제 근데 얼굴은 다 아시니까 또 강원. 네. 아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아, 네. 이제 저는 너무 이 시대가 정말 나를 위한 시대구나. 왜 인스타 같은 것도 생긴 거야 도대체? 옛날에는 그 사진으로 보여준 거, 이제는 막 유튜브로 막 얼굴을 막 이게 막 동영상으로. 아니 나는 내가 항상 느끼기에 이걸 보여줄 방법이 있나? 우리 선생님 클로즈업 좀 부탁드려요. 글로만 뭐 보여주고 이거는 제 얼굴을 못 보여주는데 이 삼박자가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말빨, 글빨, 얼굴빨. 와. 이게 얼굴빨이 생략돼 있었구나 유튜브에. 이번에 이제 유튜브와 이제 인스타를 해보니까 예.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그거 본격적으로 한 1년도 안 됐어요. 유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니, 7,000명이 그거를 팔로워. 그거. 네. 예. 저 그거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막연히 제가 손톱을 깎으면서 하나님 손톱도 예쁘게 아니 이발소에 가면 언제 끝나요? 언제? 이발사가 그래요. 머릿결도 왜 이렇게 좋냐고. 그럼 어디 가면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피부 진짜 좀 생각해서 별로. 아니 사실은 전 피부가 이제 좀 방송을 할 때 진했어요. 칙칙하는 거 그걸 좀 뿌려요. 네. 그냥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칙 한 번 하는 건 하는데 그래서 사실 뭐 책 내용보다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눈물이 난다. 네. 네. 중요하죠. 아니 그래서 결론으로는 결론은 네. 제가 그 황무지를 개간했거든요. 네, 정말 네. 옥토로 바꿔놨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시대다. 예를 들어서 무슨 뉴스에 나는 거? 중요한 무슨 뭐 신문에 날 필요 있습니까? 그쵸. 온라인 매체, 동네 온라인 매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런데 나와도 검색에 다 잡혀요. 음. 책도 쓰시고 책 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 쓰시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저같이 유명해진다는 보장은 없죠. 네. 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이지 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그 잘 된다는 건요. 네. 하다가 얻어 걸리는 거지. 맞아요. 얻어 걸리는 거. 저도 얻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재능 뭐 생긴 거야 이미 알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재능들이 있다. 유머 코드. 네. 이건 나 몰랐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건 뭐 누구나 나는 키워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화자찬 개그 너무 강화된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됐죠. 빵빵해져서 1년. 아주 글도 말도 개그도 굉장히 성장한 강력해지신 거죠. 것 같고요. 그래도 선생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선생님처럼 뭐 유명하지도 않고 내가 뭐 글쓰기를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이 두렵다. 글 쓰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저도 주변에 되게 많은데 되게 그러려면 뭔가 블로그도 해야 되고 인스타에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 내 생각을 밝히고 글을 쓰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분들이 생각을 많으신 것 밝히려고 같아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자기를 묘사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을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 나 뭐 했다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장을 봤다. 네. 애랑 뒤지게 싸웠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뭐 장 보면서 뭐 느낀 것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실 생각을 해야지. 네. 처음부터 뭐 뭔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아, 내가 뭐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시고 네. 자기 어떤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로부터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글쓰기의 두려움 두 가지가 이렇게 외모는 그냥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생긴 대로 세상에 보여지는 건데 그런 거는 익숙해서 이제 내가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여지는 건데 글은 드러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쓰지 않으면 그렇죠.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글이 더 외모보다 내 자신을 더 나에 완전히 가깝죠.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럽고 좀 자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게 두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글을 쓰면은 제가 글을 쓰고 나서 지난 게스트분의 글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를 새삼 느낀 거예요. 읽을 때는 그냥 책이니까 잘 썼네, 뭐 이렇게 완성도 있게 쓴 것 같네, 뭐 딱히 뭐 트집 잡을 부분은 없어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글을 써보니까 그 글이 명문이었구나. 그게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네. 책을 읽으시거나 어디 네네. 신문 칼럼을 보시면 또 뭐 SNS에서 잘 쓴 글을 보면 네. 일단 주눅이 들죠. 네. 네. 난 이렇게 못 쓰는데. 그러니까 쓰면 실패하니까 근데요, 그런 거예요. 음. 네. 그 책을 쓰고 그 칼럼을 쓰신 분도 초고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끝을 본 거예요. 결과물을 본 거야. 나는 처음에 서 있는 거고. 나도 처음에 설 때는 두렵지만 또 못 쓰지만 그걸 가지고 고치고 하면 나중에는 좋은 게 나오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 끝을 쓸 수는 없어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해서 나온 거지. 근데 그거를 이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마치 처음에 이걸 쓴 것 같은 착각을 하죠. 나도 처음에 써야 된다는 부담을 나는 이렇게 못 쓰는데 네. 당연히 못 쓰지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쓰고 계속 고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길은 왜 두렵겠어요? 낯설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 이유가 그건 자주 쓰면 익숙해지면 그 두려움은 없어져요. 왜 없어지나 가만히 봤더니 왜 또 두렵냐도 생각해 보면 잘 보이고 싶거든요. 네. 근데 혹시 잘 못 보일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횟수를 늘리면 이번에 못 보여준 거 다음에 보여주면 되고 설사 이번 글을 읽은 사람이 나를 좀 낮게 평가했더라도 이 횟수가 많아지면서 나의 수렴하거든요. 나의 평균치에. 네. 네네. 이게 완전히 평균치에 도달했을 때 두려움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낮게 볼까봐 뭐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한 방법은 없어요. 더 나은 나를 보여주려면 내 수준을 높여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수준이 높여지기 전까지는 지금 수준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수준도 제대로 못 보여줄지 모른다는 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건 횟수를 늘림으로써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나를 보여주는 게 두려운 것은 뭐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걸로 이제 네. 뭐 글 쓰면 댓글도 막 욕도 달리기도 하고 뭐 오해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선입견으로 글만 보고 뭐 나를 평가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네. 저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몇 년 전부터는 니들이 뭔데요? 어쩌라고. 그러게요. 너무 이렇게 여기서부터 끌어내려서 말씀하셨어.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건데 내가 왜 니들 눈치를 보고
내가 그것에 끌려가야 돼. 네. 나 이래. 어? 아니면 말고야. 어. 우리 아빠 같아. 나 이렇게 막 변호해 주시는 느낌. 아니 어차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다가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저도 욕 많이 먹죠. 관종이고 뭐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자랑한 거 가지고도 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그러면 잘생겼는데 어쩌라고. 그렇지 잘났는데 어쩌라고 뭐 아니면 어쩌라고. 아닌 말고지. 아니 말고. 선생님께서 오늘도 글을 쓰셨나요? 오늘은 글을 그냥 오전 내 읽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글을 접하시면서 어느 날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 예. 네, 여기에 104페이지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써낸 결과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쓰지 못하고 끙끙 앓는 시간도 소중하다. 이 또한 쓰는 시간이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 지금 쓰는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을지 모르지만 혹시 내 글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잘 보이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보다 잘 쓰려고도 하지 말자. 내가 이전에 쓴 것보다 잘 쓰면 된다. 못 쓰면 또 어떠하랴. 너무 완벽한 인간은 밥맛 없다. 완벽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 나는 인간적일 때 가장 매력적이다. 무너지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며 쓸 것이다. 생채기에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하루하루 쓸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감동적인데. 네, 저 감동받아서 이게 소개해드리고 소름이 싶었어요. 끼치는데 제 글을 너무 제가 좀 춥나? 아니 너무 낭독을 잘해 주셔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제가 소름이 돋는데.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쓰셨구나. 또 절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쓰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책이 나왔구나. 전 이런 책이 늘 나왔구나. 연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재를 놓은 기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늘 압박에 시달리죠. 마감이 네네. 다가올수록.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그냥 즐겨요, 그냥. 방송도 하기 전에 이제 메이크업 하잖아요. 이제 공중파 같은 데 가면. 근데 나는 그때 좀 약간 떨림이 그 좋더라고요.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하고 이 헤어하고 이렇게 두 분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누구한테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느낌. 이제 그걸 연예인 즐기게 느낌. 됐어요. 네. 연예인 느낌. 그 스프레이 뿌리면 연예인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연예인 냄새를 막 풍기면서.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글 쓸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네. 글을 못 쓰고 써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고 막 자책하고 막 이런 것도 글 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예 글을 못 써도 저는 그 못 쓴 시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은 저한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의미 있다. 모든 시간이. 그러니까 그 어떤 실패나 실수나 이런 건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글을 쓰기만 했는데 내 생활 그 전체가 를 보는 내 어떤 시각 같은 게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 그런 게 글감인 거야. 실수한 거. 실수하고 막 내가 낭패를 보고 그럴수록 더 좋은 글감이 맞아요. 생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두렵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막 예를 들어 막 옛날에는 방송 나가면 막 실수하면 어떨까 막 망신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 망신 당할수록 뭔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짤방이 돌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더 좋아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막 위험을 감수하는 마음, 그냥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막 이런 게 더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삶의 어떤 의욕이 더 올라간 거야. 막 열정이 더 생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면.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글을 잘 쓰는 거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냥 글을 쓰는 삶을 살면 그 결과물과 관계없이 또 글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들이 좀 많이
좀 와닿아서 좀 용기 내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합니다. 네. 강원국 선생님의 글 쓰는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돼요. 네. 뭐 또 이렇게 고이겠죠? 또 한 2년 동안. 저도 정말 5년 전에 저를 보면 네. 진짜 형편없었거든요. 에이. 정말이에요. 글도 그랬고. 그러면 5년 후에 나는 또 얼마나 발전해 있을까, 변해 있을까. 네. 제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글을 쓰는 사람이 누리는 특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2부에서 네. 네, 그 특전들을 더 베풀 수 있도록 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리고 벌써 뭐, 일부가 다 끝났나요? 네, 지금 한 선생님 자랑 한 20분 듣고 책 내용 한 30분 얘기하고 그러니까 1부가 끝나가네요. 농담이고요. 네, 좋은 2부에서는 말씀 어떤 해주셨어요. 얘기를 더 전달해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저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하다 보면 또 슬럼프가 오기도 해요. 때로는 글을 이렇게 꾸준히 써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사는데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글 쓰는 분들 중에 이렇게 슬럼프 오는 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도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글을 좀 더 잘 쓰게 하려면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네. 그동안 강연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것, 강연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